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 토크입니다. 이번 76회 방송은 최근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연이은 담화 저의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시흥시 광곡지의 은은한 연꽃 향기를 맡으시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협박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6월 10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하루 뒤인 11일 또다시 김여정의 독설 담화가 이어진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도와 배경으로 이틀에 걸쳐 김정은 위임 형식의 담화와 군부가 이어가며 협박을 쏟아낸 걸까요?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막을 짐작할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죠. 먼저 달라진 한미의 북핵 위협 대응에 북한이 위기의식을 가진 듯합니다. 북한 국방성 담화 내용 중에는 RC-135, UES, RO-4B 등 미 공군 정찰기들의 활동사항 나열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 핵 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지금이 바로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라며 고도의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양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둘째,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 주한미군 소속 OH-58C형 헬기 격추, 미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과 북한 미극기의 대응 근접 비행 사건 등을 거론하고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후 정찰 활동 재개 시 격추시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김여정도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과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미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 EC-121 정찰기 격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 시에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응징 대신 무력 시위 또는 이른바 미국의 핵 공갈에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핵무기와 다양한 대공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김정은과 군부 호전 세력들은 격추 등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수준 노출을 의식한 듯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고 그 사실을 신속히 공개한 데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확대회의에서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북한 위성 발사체 발사 실패 직후 잔해 인양 작전을 펼쳐 3단으로 구성된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의 2단부와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전문가들은 잔해 분석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최고 존엄이라며 신처럼 모셔지는 김정은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지는 쉽게 짐작되시죠. 세 번의 담화에는 이런 내막들이 투사된 듯한 내용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군의 정찰 활동과 관련해 세부적인 정찰 자산 명칭 열거, 분단위 정찰 시간 표기, 정찰 지역 명칭 및 정찰 범위 구체적 표기, 정찰 횟수 열거와 함께 도발적 활동들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찰 능력을 애써 강조한 것들입니다. 끝으로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담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남조선 괴뢰 군부패당, 군부 깡패 등의 폭언과 함께 사용했지만 북한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정식 국호를 2번의 김여정 담화에서 4번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한미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 대응에 대한 자제 희망과 함께 대화 의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패전의 위기로 몰려가는 러시아를 보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지속적인 첨단 국산 무기 개발과 함께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미사일 대응 발사 등 군비 경쟁에서도 북한이 한계를 직감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국방안보 정책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북한 나름의 평가 결과에 따른 현실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만들기와 지키기라는 원칙은 철저히 일관하면서 다양한 국면들을 고려하여 평화의 질적 향상과 체감적 평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물밑 대화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NGO 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북한 연이틀 쏟아낸 폭언 담화로 무엇을 노리나 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